겠습니다.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이라고 우리나라에 아마 이 공휴일 중에서는 4개가 아마 절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개천절 뭐 등등 해서요. 그리고 이 우리나라 공휴일 중에서 국경일 중에서 가장 어떤 대표적인 국경일이 바로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벗어난 정말 이제 독립국가로서 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던 게 바로 이제 광복절인데요. 근데 내일 광복절 기념식 참 지금 현재로서는 이 결국은 광복절 기념식이 나눠져서 치러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광복회는 야당과 함께 지금 별도의 지금 기념식을 갖겠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 주도의 지금 기념식은 내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만은 사실 지금 뭐 여당 정도만 참석을 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종찬 광복회장의 이 몽이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지금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광복절 기념식 망은 본인들이 참가를 했어야 됩니다. 불구하고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거, 이건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뭐 우리 광복이나 독립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만이 오직 옳고 자기들만이 정도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내세운 9가지의 어떤 이 기본적인 감별법, 여기에 뭐 들어가면 무조건 친일이고 뉴라이트다 라고 하는 독선, 저는 이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관점이 있어야지만이 제대로 된 역사를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내 생각만 옳고 내 기준에만 옳고 내가 해야 옳다. 근데 본인은 어떻게 사셨나요? 이종찬, 제가 이것까지는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좀 더 저희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이종찬 회장 본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박정희 정권 때부터 온 정권에서 전부 다 승승장구했던 분입니다. 본인은 도대체 어떻게 사셨는데 이제 와서 친일이다 뭐다 하면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과연 한번 거울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 이종찬이라는 분이 독재 정권에 그리고 민정당 원내 총무를 하다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변신을 하면서 지금까지 해온 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와서 윤석열 정부와 또 각을 지면서 이제 또 참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저는 기회주의적인 모습, 참 저는 보면서 저런 분이 광복회를 과연 이끌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한 저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이 문제는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건국전쟁을 보시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아마 많은 시각과 새로운 사실들을 파악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이승만 기념관 건립 운동이 이제 구체화되고 있죠. 근데 이승만 기념관을 현재 기념관 건립 추진 이승만 기념재단에서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옆에 있는 부지, 여기를 일단 선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 뭐 송현동 그쪽에 가느니 어디 가느니 여러 가지 어떤 장소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승만 기념재단에서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여기가 아마 소유가 문체부하고 아마 정부가 소유하고 있을 겁니다. 네. 거기를 협의를 해서 이번에 짓게 됐다라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요, 아마 국비는 한 30% 지원될 것 같고, 예, 맞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일단 모금하고 운동하고 있죠. 예, 제가 안 그래도 저 며칠 전에 김항식 그 총리님을 한번 뵀습니다. 뵙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그 예상 그 목표 모금액이 한 500억에서 한 700억 사이. 네. 이게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면 100%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그때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이승만 대통령을 거기 기념관에 대통령자를 못 넣습니다. 예, 그러니까 독립유공자로서 이승만 독립투사 뭐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게 되면요, 정부 지원이 30%예요. 최대가. 그러니까 민간 자발적 모금이 70%가 되고, 그래서 아니 이승만 기념관을 넣는데
이 우리 당연히 건국 대통령으로서 이승만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그 생애 과정에서 저기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 대통령 가지 되기 전 명함이 과정. 있죠. 네. 예.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 쉬운 길을 가려고 하면 안 된다. 쉬운 길을 가기 위해서 그런 그 대통령자도 못 들어가는 기념관을 지으면 안 된다. 네. 해서 이제 그 후자를 선택한 건데 지금 모금 목표액이 500억에서 700억인데 132억이 모여가지고 너무 적게 모였네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그 국민의힘 내에서도 좀 이거를 좀 캠페인을 해서 네. 당원들이 좀 칩질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하려고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우리 어벤져스에서도 또 한번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지금 상황에 있고, 근데 요번에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옆에 이게 부지 선정이 됐기 때문에 네. 이 부지 선정이 되기 정말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자리를 딱 차지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모금 운동에도 좀 한번 탄력이 붙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이게 참 이승만 대통령 이 기념관이 정말 우리 손으로 반드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의외로 지금 모금 실적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는 저도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든 간에 이 모금을 좀 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업적을 좀 기려야 될 텐데요. 제가 옛날에 대만을 한번 여행 가서 거기 장제스, 저 우리 장개석이라고 그러죠. 예, 예. 그 기념관을 한번 가봤어요. 네. 근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거기 가면 아무래도 이제 이 대만의 뭐 국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거기 가보니까 장제스의 어떤 업적뿐만 아니라 장제스의 어떤 그 잘못된 점, 잘 네. 못한 점 이런 까지도 굉장히 아마 그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놨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이 기념관은 이렇게 짓는 거구나.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잘한 것뿐만 아니라 잘못한 것도 낱낱이 이렇게 기록을 해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참 그런 거 보면 역시 대만도 굉장히 참 그래도 뛰어나다 네, 이런 생각이 많이 거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3.15 부정선거라든가 뭐 등등 몇 가지 이제 과오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그 조선일보의 김항식 전 총리님 인터뷰한 거 봤더니 공뿐만 아니라 과도 네. 담겠다.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에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과 과를 정확히 팩트를 근거로 해서 일단 해서 역사의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꼭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승만 대통령 그 만화책 발간하는 그 기념사업회 위원으로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이게 지금 조만간 아마 이 만화책이 곧 나옵니다. 이게 만화책을 만드는 게 이게 이제 지금 박주선 전 의원께서 지금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네. 이걸 지금 만화책을 지금 저희가 거의 다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만들면 주로 우리 그 어린이들이라든지 네. 이런 게 이제 만화 읽을 수 있는 그게 이제 많이 배포가 돼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래야지만이 좀 손쉽게 이승만 대통령이 왜 건국의 아버지인지 왜 또 이분이 훌륭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어른들도 잘 모르지만 네. 그래도 손쉽게 접하려면 만화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네. 아마 나중에 이 만화책이 구체적으로 발간이 되면 저희가 한번 소개하는 한번 시간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확산이 돼서 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업적이 정확하게 좀 판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저희가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내일 행사가 다가왔는데 지금 뭐 이종찬 회장의 이야기가 처음에는 무슨 이 건국절을 하려고 한다라고 네. 했다가 건국절 안 한다라고 그것도 그 다음에 독립기념관장이 뉴라이트다. 네. 근데 이분 알고 보니까 뉴라이트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러더니 오늘 또 무슨 이야기 하면 김구를 죽여버리는 자는 음모다. 지금 매일 이야기가 지금 바뀌죠. 바뀌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야당은 완전히 요번에 친일할 이 세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해서 또 여기에 동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사태의 본질을 좀 더 정확히 저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원님이 이 부분 또 전문가시니까요. 이 부분 잘 알고 있는 그런 스토리니까 왜 이종찬 회장이 저렇게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걸까? 그럼 과연 본인은 어떤 분인가? 정말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는 하기 싫었지만 지금 상황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은 정말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이렇게 지금
김영석 지금 관장 보고 무슨 뭐 뉴라이트고 친일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거 한번 좀 저희가 살펴보고요. 자, 이 김경수 복권에 대한 후폭풍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뭐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했어요. 친문이 친문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물론 뭐 말은 안 되는 이야기죠.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친문이기 때문에 친문인 김경수를 사면해 준 것이 복권해 준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말은 안 되는 것 같지만 근데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 이것 자체가 제가 볼 상황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심각한 게 아니냐. 그래서 요 이야기 함께 하고요. 오늘 두 군데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 과방위가 있었고 법사위가 있었는데요. 법사위에서는 검사 탄핵에 대한 지금 청문회가 있었는데 25명 증인을 신청했는데 딱 한 명 나왔어요. 누구죠? 누가 나왔을까요? 이문정이가 나왔어요. 역시나. 딱 한 명 빼놓고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오늘 김태규 방통위 이 부위원장 아주 오늘 지금 뭐 이 야당 의원들하고 한번 대판 한번 붙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그 이야기도 여러분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